여러분 보세요. 자, 북한은 핵을 가지지 않고 미국하고 미국, 소련, 이제 러시아죠. 미국, 소련, 당시로 기준으로 할게요.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나라만 핵을 가지고 나머지 나라들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건요, 여러분, 이게 피스예요? 이게 평화일까요? 아니면 이게 정당해요? 정당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정당한 건 아닌데 그게 질서예요. 오더라고요, 오더. 세상은 힘센 5놈만 핵을 가지고 나머지 놈들은 핵을 가지지 않아. 이건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인터내셔널 오더, 국제 질서라는 표현을 쓰지 피스니 정당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세계 질서라는 거에서 그 질서의 측면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평화는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거지 진짜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거기만 있어요? 화학무기 같은 거. 그래서 국제 질서의 전제가 되는 4대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한 화생 방하고 그다음에 미사일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특히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는요 2가지 체제로 가지고 있죠. 2가지 체제가 뭐냐면 NPT, Non-Proliferation Treaty 그러죠. 그러니까 확산을 반대하는 트리티, 조약. 그래서 핵 확산 방지 조약,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해는 NPT 있어요. 그 NPT에 서명을 하면 NPT 가입 국가들, NPT에 서약을 하면 핵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게 NPT가 돼 있는 거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여기까지가 이제 막 핵 개발을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NCND죠. 넌 지금 핵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no deny. 확인해주지도 않고 부정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핵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다 있어요라고 막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그 다음에 IAEA죠.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니네가 핵 확산, 니네는 핵을 가지는데 우리는 왜 핵을 안 가져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핵 기술을 아예 공부도 못해. 그러면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핵 이용.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잖아요, 우리가. 우리 엑스레이 찍고 이러죠. 그러면 핵 보유국들은 핵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의 그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돕고 대신 핵 통제를 하죠. 다 카메라 달고 뭐하고 그러면서 핵발전소 같은 거 건설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프로토늄이라든지 핵물질, 무기화 시킬 수 있는 핵물질에 대해서 CCTV 달고 사찰하면서 IAEA가 사찰하면서 여러분 그걸 전부 다 통제를 하죠. 그게 그러니까는 Non-Proliferation Treaty 그리고 IAEA 이 2개가 쌍으로 돼서 감시 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핵을 가진다라는 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된다는 건 다른 나라들은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핵 연쇄적으로 이 NPT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NPT하고 IAEA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호주는 연쇄 반응을 보자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거고, 그러면 대만도 핵무장을 할 거고, 그럼 대만도 핵무장을 하면 베트남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호주는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아시아 일대가 전부 다 핵무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항공모함이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하지만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나 미국 도시를 향해서 막 핵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생겨버리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PSI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PSI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해상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있어요. 공해상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있어서 북한 배들도 공해상에서 이렇게 막 다니고 하는데 그 공해상에서 다니고 있는 배에 이상하다라고 헬기 타고 가가지고 헬기 레펠 타고 가가지고 야 이 배를 검문 검색하겠다. 그거 어느 때 허용이 된다? 화생방 미사일 무기의 제조 관련된 원료 및 기술 그런 것들이 이동되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화생방 그리고 미사일 체계 그거와 관련된 데서 중요한 게 이중 물자라고 있어요. 이중 물자. 그 네 개의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고무 박기, 심지어 고무 박킹, 고무 같은 거 이제 가스 같은 거 못 새게 이렇게 막는 이런 고무 박킹이나 이런 것까지요. 다 이중 물자.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산업 제조에도 쓸 수 있는 이 이중 물자는 560페이지 정도 PDF 파일로 그 정도 되는 목록으로 돼서 그거의 수출, 통관, 기타 등등의 수출입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적성 국가로 분류되면 그 나라에 이중 물자도 못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공해상에서 지나가는데도 레펠 타고 내려가서 야 까 우리 어렸을 때 가방 검사, 선생님이 가방 검사, 요새는 그런 거 없어졌다며. 선생님이 가방 검사 하듯이 레펠 타고 가가지고 야 이 배에 뭐 들어있는지 까. 4대 물품 화생방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 싣고 다니네. 죽을래? 그러고 그걸 까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4대 물품을 넘어가가지고 전략 물자 그리고 수출 금지 품목 뭐 석탄 이런 거 북한도 석탄 받겠다 못 팔아 이렇게 유엔 제재가 들어갔는데 그 제재 물자가 이렇게 공해상에서 지나가는 거 발각되면 검문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는 게 이게 국제 질서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느낀 게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대한민국은 이 4대 물품에 대해서 4대 조약에 대해서 가지고 가입했고 그리고 그 조약의 이행을 성실히 하는 국가니까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이중 물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프리패스 하겠다. 근데 불화수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고 적성국가 어디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이지. 특히 북한이겠죠. 이 북한으로 이 물건을 우리의 허락 없이 다시 중개상으로 파는 거나 넘겨준 것 같은데?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렸죠.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안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이중 품목 물자에 대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심을 사서 이 이중 물자의 수출입에 관해서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 그냥 작살이 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국제 질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 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미국이 우리를 우리의 이중 물자를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할지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핵 개발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핵 개발론자들 그때 이제 정몽준 미국 가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보수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대선 주자 말고 그냥 학자라든지 저쪽에서 학자가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도 학자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학자가 맞받아치든지 저쪽에 투트랙에서 학자가 얘기한 거를 원트랙 대선 후보가 왜 얘기를 하냐고. 이거는 내가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둘 다한테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전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전두환 때 그러면서 이제 김재익 경제수석 얘기 나오면서 만기칠남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겠다. 전두환이라도 좋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누군가가 바람잡이가 있어야 돼요. 학자라든지 뭐 평론가라든지 누가 바람잡이가 돼서 그 사람이 욕먹을 논란이 되면 논란이 돼. 저 새끼 저기 쓰레기 새끼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만만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죽지 않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좌파는 이런 게 얼마나 잘 되는데. 좌파는 이런 게 얼마나 잘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응?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쌩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 벌어져서 좌파들한테 어떻게 묵혀내면 좌파들은요 반미 얘기를 하잖아요. 좌파는 미군 물러가라, 사드 기지 반대한다, 양키고 뭐 양키들 살인자 막 이런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 그런데 좌파 정치인들이 무슨 상관 있어요? 이걸 몰라요, 저 사람. 문제가 되면 꼬리 잘리기를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봐봐요. 지금 봐봐요. 이게 내가 왜 대선도 되게 우려를 하냐면 대선이 됐어. 대선 국면으로 갔어요.
좌파는요, 이재명이랑 한 사람이 있어도 이재명 대신 얘기해주는 바람잡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야? 지금 우파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된다고 해서 윤석열 입에 모든 시선이 쏠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 싸움에서 우파가 대단히 취약해요.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있다가 여기 이제 질려가지고 이렇게 온 입장에서 보면, 야, 우파는 얘네들이랑 장기적인 싸움에서 도저히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오늘 토론에서나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거에서도 기본적인 거예요. 홍준표 대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윤석열 후보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준표 대표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용납이 되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생각을 하면 대선 주자가 선거 과정에서 두 분 다 홍준표의 핵, 윤석열 중장의 전두환에 대한 그런 그 구설, 그거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걸 대선 주자가 하기 전에 바람을 잡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좌파에서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고 경제 정책, 최백은이 아무 말이나 질른다고.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 대선 주자한테, 좌파 대선 주자한테 무리가 가요? 최백은 진짜 경제 정책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또 그 양반이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냥 하면 엄청나게 그냥 아무거나 막 지르거든. 뭐 그러니까 외교안보 쪽에서 여러분, 외교안보 쪽에서도 얼마나 개소리 빡빡 질러대는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대선 주자가 한 얘기는 아니거든.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그러니까 부대 편제가 되도록 위아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역할 분담, 기타 등등이 정치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계속 질걸요? 대선 한 번만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후보에 무슨 말꼬리 잡고 막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그래요. 내가 이 말이 이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하면 안 될 말인 것 같아. 그러면 누구를 시켜야지. 그리고 그 누구를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홍준표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홍준표의 입장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누군가가 외교안보 있어야죠. 물어보자고. 홍준표의 외교안보 입이 누구야? 윤석열의 외교안보 입이 누구야? 그게 대중적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저쪽은 문정인, 김준용, 정세현, 이종석, 대선 주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대선 주자의 외교안보에서 급이 되는, 그리고 그 밑에는 더 황당한 애들까지, 반미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그 황당한 애들까지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단계를 쭉 해서 스피커 구성을 그렇게 해놨잖아.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거기 좌파는 사람을 키워줘요. 좌파는 스피커를 키워주는데, 스피커를 키우는 조건이 있어요. 위계질서죠. 너 지금 대중성과 기타 등등을 봤는데 어준이가 너 안 부르거나 어준이가 널 찍으면 너 여기서 생매장 당한다?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김어준 위에 또 이해찬 뭐 쭈르륵 돼가지고 이게 이 질서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지가 뜨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애들이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으면서 지 얘기를 해. 와. 그래서 내가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절레절레. 이게 진짜 나머지가 오합지졸과 군대의 차이. 그래서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그거를 그 투트랙 얘기를 학자들이나 이런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NPT, IAEA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중물자 그런 거를 관리해야 될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핵무장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갈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였으면 그럼 이중물자 관리는 핵 개발을 하는 와중에 이중물자 수출입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홍준표 대표 거기서 얼었지.
이중 물자가 뭐 욕을 했을걸? 내가 전술핵 전략핵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중 물자에 대해서 NPT 체제와 IAEA 체제에서 우리가 이중 물자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같은 교육 국가가 산업 국가가 이중 물자를 통제당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었으면 홍준표 대표 오늘 넉다운이야. 근데 이런 건 진짜 보수 우파라고 하고 하신다면 외교 안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아마 2트랙, 1.5트랙, 1트랙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 허다하지 않을까 싶어요.